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매끈한 전기차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의 진짜 핵심이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되뇌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이 차들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요. 자, 지금부터 테슬라의 두 얼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는 현재와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미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상대는 바로 중국의 BYD였죠.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이제 테슬라의 독주 시대는 끝났나 싶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경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되돌려 봐야 합니다. 애초에 테슬라는 어떻게 지금 같은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비밀은 차를 파는 기술이 아니라 차를 만드는 방식, 바로 이 거대한 생산 시스템에 있었거든요. 테슬라 철학의 핵심, 그게 바로 수직 통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 수백 개 협력사에서 부품을 받아다가 조립할 때 테슬라는 아니, 우린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냥 우리가 다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또 마음껏 혁신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수직 통합 전략을 현실로 만든 일종의 괴물이 바로 기가팩토리입니다. 원자재가 공장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저쪽 끝에서는 짠 하고 완성차가 굴러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공정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야심찬 계획이 처음부터 술술 풀렸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생산 지옥에 빠졌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모든 걸 너무 로봇한테만 맡겼더니 오히려 로봇이 못하는 아주 섬세한 작업들에서 공장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웃기게도 결국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손으로 배터리를 조립해야 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생산 지옥을 겪으면서 테슬라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기계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인간의 전문성과 로봇의 자동화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바로 이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테슬라의 생산 시스템이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아니, 자동차 판매량은 좀 주춤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월스트리트의 일부 큰손들은 오히려 테슬라에 더 열광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동차 너머에서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전통적인 분석가들의 시각은 아주 명확해요. 테슬라도 결국엔 그냥 자동차 회사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즉, 차가 얼마나 팔리는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웨드부시 증권 같은 곳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내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차 판매량만 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를 파는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바퀴 달린 인공지능 플랫폼을 까는 회사로 보느냐, 이 두 시각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테슬라의 가치를 둘러싼 모든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시각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AI 포트폴리오예요. 도로의 모든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굴러갈 미래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심지어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할 옵티머스 로봇까지요.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두뇌가 바로 AI 슈퍼컴퓨터 도조고요. 이쯤 되면 자동차 판매량은 정말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처럼 보이죠. 유명한 투자자죠. 캐시 우드의 말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테슬라는 시장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고 미래 가치의 대부분은 로봇 택시에서 나올 거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한 번 파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로봇 택시 소프트웨어는요, 그냥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AI, 로봇, 전기차, 이 모든 기술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대체 어딜까요?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가장 큰 그림, 그건 과연 뭘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마스터 플랜 파트 3라는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평범한 회사의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뭐랄까, 지구 전체를 화석 연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거대한 지구 개조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기술은 결국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약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원이 넘어요. 정말 한 회사가 세운 계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야망이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력망을 채우고요. 둘째, 그 전기로 모든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죠. 셋째, 건물과 산업의 난방까지 전기로 바꾸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소, 비행기, 배까지 지구상의 모든 동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말 개인의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인류 문명 전체를 바꾸겠다는 비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길이 과연 순탄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엄청난 비전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벽만 해도 여러 개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BYD 같은 정말 무서운 경쟁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건 말 그대로 자원 전쟁이죠.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허들일 텐데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아직은 꿈만 같은 기술들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엄청난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테슬라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지금 당장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비전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사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